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하라고 준비하셨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항상 핫한 섹터보다는 조금 잠자고 있는 섹터에서 제가 종목을 갖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시간이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은 사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워낙 말들을 잘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혹해가지고 딱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생각을 해서 일단 사고 싶으시더라도 너무 고점에는 고점에 진입하시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은 약간은 잠자고 있지만 확 뜰 수 있는 그런 조만간 섹터에 오를 대해서 종목.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순환매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뭐 러시아 백신이 있다 그러면 러시아 백신 섹터를 보는 게 화끈하고 좋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방송이라는 게 우리가 저녁에 하는데 내일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생각을 한다라는 거 정도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릴 섹터는 네. 디지털 화폐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그럼 제가 네. 앵커님한테 퀴즈인가요? 네.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네. 가상화폐 같은 단어인가요? 아니요, 전혀 다른 단어죠. 전혀 다른 단어죠. 네. 어떻게 다르죠? 가상화폐는 형체가 디지털 화폐도 형체가 없잖아요. 그죠. 네. 방식은 똑같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라는 방식에서는 똑같지만 네.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온 게 중앙 정부를 못 믿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디지털 화폐는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가격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워낙에 시세 변동이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 그래 블록체인 기술은 인정하되 우리가 중심을 잡아줄게 하고 중앙 집권화된 가상화폐를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디지털 화폐다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랑 디지털 화폐는 같이 움직일까요? 따로 움직일까요? 따로 움직일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움직임이 있으면 가상화폐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 잡겠다고 나온 거니까 너네 안 돼. 우리가 통제할게라고 나온 게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움직였을 때는 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치 저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가치를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 중앙기관이 없다 보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워낙 범죄 같은 데 많이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고 사실 중국 정부는 옛날부터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다 달러 잡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위치다가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 널뛰기를 하니까 이제 얘네 통제해야겠다. 그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가상화폐를 채굴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근데 막상 걔네는 거래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채굴은 되는데 거래는 안 한다? 그러면 걔네들은 갖고만 있으면서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중국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움직임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디지털 화폐를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서 해석을 해서 나오겠죠? 그럼 그 해석을 해서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에선 하루 뒤에 움직입니다. 움직이겠네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상화폐 말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실질적인 관련주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는 어차피 가상자산이다 보니까 뭐 기계를 바꾸고 뭐하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수익성에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입 기간까지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하지만 도입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KCS, KCT, 그다음에 한네트, 있고요. 로지시스 여러 종목이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차트의 움직임을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로지시스였습니다. 그래서 로지시스요? 그 네. 연관성과 차트의 움직임, 그다음에 수급 동향 등을 체크했을 때 로지시스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욕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쟤는 왜 이렇게 사설이 길어요? 네, 여러분들 알고 합시다. 네, 뭘 하더라도 알고 합시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12,650원을 찍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오늘 제가 오전에 골라놨는데 네. 이 종목도 제가 사과를 해야 돼요. 오늘 왜요? 사과를 드려야 됩니다. 뭐냐면 이 종목을 골랐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으면 또 제가 제시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종목 오늘 제시 드릴 건데 일단은 어차피 이게 사놓고 추천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방송을 나중에 확인하시면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까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9,800원대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고가 대비해서 많이 밀렸다 보니까 네. 오늘 하루만 보면 손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까지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지금 매수 진입 가격대는요. 저는 9,300원대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 9,300원 하단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향후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서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손절가는 8,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저점에서 조금 하단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란톡에서는 손절가를 터치하더라도 거래량을 싣지 않으면 홀딩 의견을 드리곤 하는데 그 부분은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